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문제에 대해 한일 외교장관이 담판을 벌였지만 굳은 표정으로 입장 차이만 확인했습니다. 백색 국가 제외 가능성이 100%라는 아베 총리의 최측근 발언도 나왔습니다. 70대 남성이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를 비난하며 분신했고 일본 국제 컬링 대회에 우리 팀이 불참하는 등 반일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관광객의 발길이 끊긴 일본 소도시를 현장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쏜 발사체가 신형 방사포라고 밝혔지만 군은 끝까지 탄도미사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군 발표 4시간 만에 방사포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부산에 있는 음식점 손님 71명이 집단으로 A형 간염에 감염돼 보건당국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반찬으로 나온 중국산 조개젓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유명 계곡에 천막을 치고 불법으로 영업을 해오던 음식점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단속 이후에도 여전한 불법 영업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빗물 펌프 시설에서 실종된 근로자 2명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중 1명은 지하 수문이 열린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뛰어내려갔던 29살 직원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된 신혼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일 외교장관이 태국에서 담판을 벌였지만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내일 아침 예정대로 강요회의, 가기를 열어서 2차 경제 보복을 감행합니다. 아베 총리의 최측근 인사는 가능성이 100%라고 단언했습니다. 미국이 중재에 나서면서 어제 저녁 때만 해도 적어도 내일 회의에서는 연기할 가능성이 점쳐졌었죠. 일본이 미국의 중재도 지금은 무시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한일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첫 소식은 도쿄에서 김범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이 예정대로 한국을 안보 우방국인 백색 국가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한 외교 소식통은 일본 정부가 내일 강요회의를 열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안건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 최측근인 아마리아 키라 자민당 선대위원장도 한국의 백색 국가 제외 확률은 100%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중재안을 받으면 수출 규제 조치가 보복 조치임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내일 오전 10시 강요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이어 20분 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관련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도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는 한일 간 무역 문제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미국의 중재안을 거절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백색 국가 제외 조치는 이미 현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네, 일본이 100% 보복한다는 비타협적 태도를 보이자 청와대 역시 강경해졌습니다. 청와대 출입기자 연결해서 긴박했을 오늘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윤정 기자. 자, 우리 정부는 지금 어떤 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전에 2시간 넘게 관계부처 장관들과 상황 점검 회의를 하며 다양한 대응 시나리오를 점검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 기조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강경 대응입니다. 우선 문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고 국민의 단합과 지지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시 국무회의도 열어 정부의 강경 대응 의지를 천명하고 구체적인 맞대응 조치도 바로 발표할 수 있습니다. 안보 분야에서의 맞대응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공조의 근간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하지 않는 겁니다. 일의 수출 규제 조치의 그 원인이 그 안보상의 이유로 취해진 만큼 우리 한일 그 안보의 틀 여러 가지 요인들을 우리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가 했습니다. 국내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일본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도 검토 중입니다. 다만 청와대는 일본의 결정 전까지는 외교 채널을 통한 해법 마련이라는 기존 방침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아직은 일본이 100% 2차 보복에 나선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대단히 안 좋습니다. 한일 외교장관이 오늘 태국에서 만났는데 55분 만남 내내 서로 눈길 한 번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태국 연결하겠습니다. 이동훈 기자. 자, 두 장관이 만났는데 정말로 한 뼘도 진 적이 없었던 겁니까?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외무상은 오늘 오전 10시 47분부터 55분 동안 회담을 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 이후 첫 만남인 만큼 각자 입장을 전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먼저 강 장관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요청은 분명히 했고요. 그것이 만약에 내려진다고 하면은 양국 관계에 올 그 엄중한 파장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 고노 외무상은 강제징용에 대한 한국 법원 결정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양측 간 간극이 아직 상당하다며 기존 입장에서 변화된 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정말로 상황이 끝나는 겁니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상황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미국의 중재 역할이 남아 있습니다. 내일 오후 미일, 한미일 회담이 잇따라 예정돼 있습니다. 일본이 내일 오전 가기에서 백색국가 배제를 결정한다면 사태가 모두 끝난 후에 한미일이 만나게 됩니다. 미국의 중재 역할이 원천 차단되는 만큼 일각에선 내일 가기에서 백색국가 제외 안건을 올리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태국 방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일본의 비타협적인 완강한 태도는 한일 의원 외교 때도 여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 여야 국회의원들을 자민당이 문전박대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일본 도쿄를 연결하겠습니다. 강지혜 기자. 자, 만나는 약속조차 안 지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자민당의 문전박대에 일본을 방문한 우리 여야 의원들은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어제 자민당 요청으로 면담을 한번 미뤘는데 5시간도 지나지 않아 아예 취소 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외교적 결례다, 우리가 구걸 외교하러 왔냐, 이런 격한 반응들이 나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민당 2인자인 니카이 간사장은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내부 회의를 이유로 면담을 취소했는데요. 아베의 최측근인 만큼 아베 총리의 강경한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내부적으로 확정이 돼 있다는 것을 니카이 간사장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만나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거다. 니카이 간사장을 비롯해서 우리 테이블에 안 나온 것은 그러한 저희들의 주장에 대해서 답변이 궁색해서 나오지 않은 것도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백색국가 배제 결정 직전 니카이 간사장과의 면담에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한일 양국 간의 이견과 일본의 강경한 입장만을 확인하고 1박 2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우리 국민들의 반일 움직임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70대 남성이 분신했습니다. 이 남성의 가방에선 일본의 무역 보복에 항의하는 메모와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책이 발견됐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소방대원들이 공원을 향해 달려갑니다. 들것에 실린 남성은 급히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70대 남성이 분신을 시도한 현장입니다. 벗겨진 잔디 주변으로 불을 끌 때 뿌린 소화액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온몸에 2도 화상을 입은 남성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소리를 크게 지르시다가 비용수가 엎드려 있는 상황에도 불이 붙으니까 사람들이 좀 끔찍하다 이렇게 하시고 그러는 상황이었어요. 쓰러진 남성 주변에선 인화성 물질과 함께 가방도 발견됐습니다. 가방 속에는 일본은 무역 보복을 철회하라는 메모와 아베의 사과를 요구하는 전단이 있었습니다. 또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복동 할머니의 이야기를 담은 책도 함께 있었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지인 등을 상대로 분신의 원인이 일본에 대한 반감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스포츠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부터 일본 삿포로에서 국제 컬링 대회가 열리는데 한국팀 4팀 중 2팀이 출전을 철회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오늘 일본 삿포로에서 개막한 월드 컬링 투어엔 국내팀 4곳이 참가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청과 춘천시청 여자 컬링팀이 잇따라 출전을 철회했습니다. 고조되는 반일 감정 때문입니다. 국난의 복음과는 지금 이번 사태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자는 의미에서 지금 정서상 참석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기자님? 일본은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としてコメントを控えたいと思います。現在非常に厳しい状況が続いているのは事実であります。文化スポーツの交流はこれからもしっかり引き受けていく、その考えに変わりありません。 한일 관계 경색이 스포츠 분야로 확산되면 선수들 피해도 커질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한일 감정 때문에 선수들이 포인트를 못 나가서 캐나다나 미국에서 하는 대회를 이 포인트 때문에 못 나가게 된다면 그건 선수들한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서울시청과 강원도청 남자 컬링팀은 예정대로 출전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일본으로 향하던 한국 관광객의 발길도 뚝 끊겼습니다. 한국인이 주로 찾는 일본 소도시를 저희 취재기자가 가봤습니다. 가는 비행기부터 도심 맛집까지 그야말로 한산했습니다. 염정원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일본 큐슈의 소도시로 향하는 한 저비용 항공사의 발권 창구입니다. 발권한 지 1시간이 지났는데도 승객이 없어 이렇게 한산한 모습입니다. 여객기는 186 가운데 52개 좌석을 비우채 8주로를 이륙합니다. 사가공항에 도착하는 국제노선 4곳 가운데 2곳은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이 출발지, 관광객 대부분은 온천 휴양지로 향합니다. 사가현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5명 가운데 3명이 넘었던 한국인마저 급감하자 공항은 텅 비었습니다. 승강장 앞에서 관광객을 기다리다 지친 택시기사는 고개를 푹 숙이고 낮잠에 빠졌습니다. 일본 사가의 호텔입니다. 평소 외국인 관광객 5명 중 2명이 한국인이었는데요. 지난달에만 한국인 숙박 취소가 100건이 넘게 접수돼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今から先のどうしてもちょっと国の問題ではございますので、対策としてはちょっと不透明なところにはなりません。 부산 사가 전기편 운항이 중단되는 다음 달이 더 걱정입니다. 9月からのプサン便のなくなることによって売り上げに影響することもあると思います。앞으로 하반기까지 예약이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가 문제다라고 얘기했어요. 한국인들이 즐겨 찾던 후쿠오카 도심의 맛집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こういう問題がね、広まってきて 8月の7日以降はゼロになる. 일본 관광업계는 추석 연휴가 있는 9월 대목까지 여파가 이어질 수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북한의 도발 소식입니다. 북한이 어제 동해로 쏜 것은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첨단 방사포였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이 방사포는 한꺼번에 수백 발씩 쏠 수 있어서 무서운 무기인데 그 위력이 이제는 통상의 포탄을 넘어서 미사일급으로 발전했다는 뜻입니다. 먼저 유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고 용도자 김정은동 측에서 7월 31일 새로 개발한 대구경 조종 방사포의 시험 사격을 지도하셨습니다. 북한은 어제 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 아닌 방사포라고 밝혔습니다. 무거운 탄두를 싣고 수직으로 치솟아 포물선을 그리며 내려꽂히는 탄도미사일과 달리 방사포는 발사대에서 로켓 엔진으로 목표물까지 비스듬히 날아갑니다. 미사일보다 정확도와 파괴력은 떨어지지만 여러 발을 동시다발로 쏠 수 있는 지역 초토화 무기입니다. 합참은 북한 방사포가 동시에 포문을 열면 시간당 2만여 발 이상이 서울에 떨어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누리면 발사하게 되어 있고 터보이면 불바다로 다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당시 북한은 122mm 방사포 170여 발을 기습 발사했습니다. 문제는 북한의 방사포가 미사일급으로 진화했다는 겁니다. 북한이 모자이크로 이동식 발사 차량을 가렸지만
로켓탄 크기를 봤을 때 탄도 중량이 크게 늘어난 400mm 신형 방사포로 추정됩니다. 또 어제 쏜 방사포는 무려 250km를 날아가 작은 바위섬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위력은 세지고 사거리는 늘고 정확도는 향상된 겁니다. 이 무기의 관용에 놓이는 이를 자초하는 세력들에게는 오늘 우리의 시험 사격 결과가 털어버릴 수 없는 고민거리로 될 것이라고. 신형 방사포는 황해북도 사리원에서는 F-35가 배치된 청주 공군기지를, 휴전선 인근에서는 성주 사드기지까지 직접 타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는 방사포 방어수단이 없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북한은 우리 군의 판단 능력, 분석 능력도 비우는 듯합니다. 우리 군은 오늘도 탄도미사일과 비슷했다는 분석 결과를 굽히지 않았죠. 북한이 오늘 오후 들어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미사일과 거리가 있는 방사포였습니다. 이어서 최선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북한은 방사포를 쐈다고 밝혔지만 우리 군은 어제 발표한 그대로 탄도미사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까지 평가 결과를 말씀드렸던 것은 어제와 같습니다.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비행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계속 탄도미사일이라고 하자 북한은 사진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미사일과는 분명히 다른 영락없는 방사포입니다. 우리 군의 북한 발사체에 대한 분석은 늘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 5월에는 이스칸데르급 사진이 공개됐는데도 발사체라며 탄도미사일이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에는 방사포 사진이 나왔는데 탄도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분석 내용도 오락가락했습니다. 지난달 25일 발사 때는 430km를 날아갔다고 했다가 다음날 600km로 정정했고 5월 초에 쏜 미사일은 석 달 만에 한 발이 아닌 두 발이라고 슬그머니 수정했습니다. 이지스함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 전문화된 탐지 시스템이 있고 또 우리 그 방어자산들의 요격 성능 범위 내에 분명히 들어있다는 것을 군은 추적했고 요격할 수 있다고 장담하지만 결과적으로 헛다리만 짚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어제 포구 속 배수터널 점검을 들어갔다 실종된 직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중 29살의 건설사 직원은 다른 사람들을 구하러 들어갔다 함께 휩쓸렸는데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된 신혼이었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밤샘 구조에 나섰던 소방당국이 오전 5시 40분쯤 실종자 2명의 시신을 잇따라 발견했습니다. 전날 폭우로 배수터널에 고립됐다 실종된 현대건설 직원 29살 안모 씨와 미얀마 국적의 24살 직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구조됐지만 끝내 의식을 찾지 못한 66살 구모 씨를 포함해 사고를 당한 3명 모두 숨진 겁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발견된 현대건설 직원 안 씨는 다른 2명을 구하러 배수터널에 뛰어들었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어제 오전 7시 10분쯤 구 씨 등 2명이 내부 점검차 지하 40m 깊이의 배수시설에 내려갔다가 폭우에 수문 2개가 자동으로 열리며 고립됐습니다. 수문 개방을 통보받고 구 씨 등을 대피시키려 내려간 안 씨 역시 함께 휩쓸린 겁니다. 핸드폰하고 뭐 무전기를 했는데 안 되니까 그냥 이제 내가 뭐 트레이닝을 하고 성취하고. 대학 졸업 직후 입사한 5년차 직장인 안 씨는 대학생 시절 동아리에서 만난 부인과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된 신혼이었습니다. 사고 충격에 유가족은 아직 빈소도 차리지 못했습니다. 3명의 목숨이 희생된 데 대해 책임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 측은 수문 통제권은 전적으로 양천구청에 있다고 주장한 반면 서울시와 양천구청 측은 현대건설 측이 매뉴얼을 어기고 폭우에도 작업을 통제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7시 반에 이제 폭우 진로가 발령됐으니까 이제 인부가 있다는 사실은 그 이후에 알게 됐으니까.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농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관리자로 보이는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당하는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작업용 장갑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때리는데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검은 옷 차림의 한국인 남성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다짜고짜 폭언을 합니다. 작업용 장갑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장갑은 이제 갖게 되겠지. 장갑을 써 이러니까. 야 어디 부르니까 쳐다도 안 보고. 주먹으로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폭행을 당한 외국인은 우즈베키스탄 남성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촬영 시점과 장소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국내외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노동부 장관도 한국 주재사무소에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말투를 쓰셔가지고 고용노동부 장관님께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확인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광주에 있는 주재사무소는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영상이 나온 피해자 찾아서 가해자를 처벌해달라 내용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한 갑질이 국제망신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지난달 29일 제주에서 실종된 유동현 군이 공개 수사로 전환한 지 하루 만에 옷을 입지 않은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충북 청주에선 조은누리 양에 대한 수색이 열흘째 이어지고 있지만 추적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17살 고등학생 유동현 군은 지난달 29일 오후 할머니 심부름을 하러 집을 나섰다 실종됐습니다. 아버지는 자폐를 앓는 아들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고 경찰은 물론 교육청과 인근 주민까지 나섰습니다. 일단 어떻게든지 꼭 동현을 찾고 싶고요. 하지만 간절한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실종 사흘 만이자 공개 수사로 전환한 지 하루 만인 오늘 오후 4시쯤 유군의 집에서 13km 떨어진 바닷가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겁니다. 16시 정도에 이제 112 신고가 됐다고 하는데 경찰은 타살 여부를 포함해 숨진 원인을 수사 중입니다. 충북 청주에선 조은누리 양의 수색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 양은 지적장애 2급으로 가족과 등산을 갔다가 실종됐습니다. 조 양이 실종된 지 열흘이 지났지만 흔적을 찾지 못하자 오늘 하루 수색 작업에는 군과 경찰을 포함해 1,400명이 넘는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의학적으로 우리 경찰, 과학수사, 채취 증거견을 14마리 이용해서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실종 당일 인근을 지난 차량 50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그룹 빅뱅 소속 대성씨가 문제가 된 자신 소유의 빌딩을 매물로 내놓은 정황을 채널A 탐사보도팀이 포착했습니다. 매매가는 400억 원, 이대로 팔린다면 50억 원가량의 차익을 얻게 됩니다. 은밀한 매매 현장을 이은우 기자가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매물로 올라온 강남 한복판의 상업용 건물, 바로 대성씨가 소유한 빌딩입니다. 기자임을 밝히고 중개업자에게 실제 매물로 올라왔는지 묻자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빅뱅이 왜 없다고? 아이돌 그룹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 거 잘 모르고요. 하지만 매수자를 가장해 접근하자 태도는 180도 달라집니다. 그럼 대성 씨는 팔려고 내놓은 거죠? 예, 맞습니다. 은밀히 작업하고 있는 팀이 있습니다. 빨리 성사시켜드리겠습니다. 중개업자에 따르면 대성 씨가 처음 매매 의사를 밝힌 건 지난 6월. 채널A의 건물 내 불법 유흥주점에 대한 취재를 대성 씨 측이 인지한 이후입니다. 중개업자는 매매 과정에 소속사도 끼어 있으니 믿고 진행하라고 안심시킵니다. 엔터테인먼트 맞습니다. Y 엔터테인먼트. 지금까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YG 측은 회사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부인했습니다. 중개업자가 대성 씨 측이 제안한 가격이라며 내놓은 매매가는 400억 원. 지금 거래가 성사된다면 대성 씨는 1년 7개월 만에 50억 원 정도의 차익을 손에 쥐게 됩니다. 부동산 업계는 수백억대 건물을 이렇게 빨리 대파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 부동산이 유동화하기가 쉬운 거는 아니잖아요. 유흥주점들이 이미 폐업 절차에 들어가면서 경찰은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건물 소유주가 바뀐다면 현장 보존마저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윤입니다. 경기도의 유명 계곡에서 평상이나 천막을 치고 불법으로 영업한 음식점들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단속한 계곡을 다시 찾아가 봤는데 여전히 불법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계곡을 따라 그늘막과 평상이 길게 늘어서 있고 물가에는 파라솔이 설치돼 있습니다.
모두 허가 없이 세운 불법 시설물들입니다. 또 다른 식당에선 물놀이장을 만든다며 불을 설치하고 물길을 막은 바위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비닐까지 씌웠습니다. 이걸 설치하는 것도 불법인데 이걸 막는 것도 불법이에요. 위생도 엉망입니다. 주방 한편에는 음식 재료가 방치돼 있고 주변엔 파리떼가 들끓습니다. 파리 날파리 이렇게 많은 거예요. 파리가 아니고 지금 날이 굳어서 그래요. 계곡 16곳을 조사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식당 69곳의 불법 행위 74건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습니다. 일부 업소는 사유지도 아닌 개발 제한 구역에서 영업하다 적발됐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불법 영업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단속이 집중됐던 계곡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업주들은 파라솔을 치운 대신 나무에 그늘막을 매달았고 평상 대신 스티로폼을 쓰고 있습니다. 고정된 시설물만 단속할 수 있는 현행법을 피하려는 꼼수인 겁니다. 단속을 비웃듯 계곡물을 끌어와 분수처럼 뿌리는 업소도 있습니다. 단속하려는 지자체와 편법까지 동원하는 업주들의 신경전 속에 계곡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부산에서 A형 간염 환자가 집단 발병했습니다. 모두 같은 식당에서 같은 반찬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28살 강모 씨는 최근 2주 넘게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심한 복통과 황달 증산 탓에 병원을 찾았는데 A형 간염에 걸렸다는 진단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A형 간염이 진짜 급성으로 제가 오다 보니까 너무 아프고 힘들었는데 겁도 많이 났었고. 강 씨처럼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A형 간염 환자는 71명. 모두 부산의 한 음식점을 이용하고 2주에서 한 달이 지난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해당 식당에서 반찬으로 제공한 중국산 조개 젓갈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서울에서 조개 젓갈에 의한 A형 간염 집단 발생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사용된 것이 중국산 조개젓이다 보니까 올해 지금까지 신고된 환자가 10,000명을 넘어서는 등 A형 간염 환자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4배 넘게 늘어난 수치로 대부분 20에서 40대였습니다. 깨끗한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항체를 형성할 만한 바이러스 접촉이 없어서 성인이 되어서 항체에 노출됐을 때 굉장히 빠른 간염 증상을. A형 간염엔 치료약이 없는 만큼 예방이 최선입니다. 전문가들은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예방 접종을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조국 전 대통령 민정수석이 폴리페서 논란에 휩싸이자 나는 다르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앙가주망. 이 말은 지식인의 사회적 참여를 뜻하는 프랑스 말인데요. 앞으로 내가 법무장관이 되더라도 그건 자리 욕심이 아니라 지식인의 도덕적 의무라고 말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보도에 최주영 기자입니다. 2년 4개월 만에 서울대 교수로 복직한 조국 전 대통령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한 달 만에 다시 휴직해야 합니다. 헌법 교수님들이 실제로 수업하시는 분들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56명 중 형사법 담당 교수는 조 전 수석을 포함해 5명. 국책기관 파견으로 교수 1명이 휴직해 조 전 수석까지 휴직하면 교수 3명이 빈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강의 수가 적어지고 학생은 몰리는 겁니다. 조 전 수석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답변을 거부하면서도 일체 통화하지 않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곧바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선출직인 국회의원 공천받으러 휴직한 교수와 임명직인 자신은 다르다는 취지로 답변합니다. 인용하지 말란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더니 오늘 SNS에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고 현실 참여를 뜻하는 프랑스어 앙가주망이 지식인과 학자의 의무라고 주장했습니다. 학생들 생각은 다릅니다. 선출직이나 임명직이나 어쨌건 교수님이 빠지는 거잖아요. 학생들에겐 그만큼 더 큰 피해가 가니까. 교육의 로스는 똑같은 건데 어떻게 차이를 둬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한 뒤 간부 인사가 있었는데 40명이 넘는 검사들이 줄사표를 냈습니다. 일부는 좌천성 인사에 항의하는 뜻이었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연루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문재인 정부와 문 대통령의 최측근을 겨냥한 두 사건은 모두 서울 동부지검이 수사했습니다. 수사를 이끈 권순철 차장검사는 어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하고 한직으로 분류되는 서울고검 검사로 발령받았습니다. 주진우 부장검사는 안동지청장으로 옮기게 돼 좌천성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잇따라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권 차장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인사는 메시지라며 양심적인 판단에 어긋난 사건이나 결정은 없었다는 뼈있는 글을 남겼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파견 근무한 주 부장검사는 저는 정치색이 전혀 없는 평범한 검사라며 공직관이 흔들리고 있는데 검사 생활을 이어가는 건 명예롭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인사 발표 이후 사직 의사를 밝힌 간부만 19명으로 윤석열호 출범 이후 검찰을 떠나기로 한 검사는 40명이 넘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수사한 검사들의 좌천성 인사에 대한 반발성 사의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서는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를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응하는 예산을 넣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다른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데 이 점을 두고 여야가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일부 의원들은 자기 지역구 예산을 슬쩍 끼워 넣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강병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 처리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한 2,700억 원의 예산이 뒤늦게 추가되면서 야당이 그만큼 다른 예산을 깎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여야 공방 속에 은근슬쩍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끼워 넣는 의원들이 포착됐습니다. 추경심사 자료를 입수해 분석해보니 특정 지역구를 위한 증액 요청이 40여 건에 달했습니다. 지역구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비례대표 의원들은 내년 총선에 출마할 지역구 예산을 아름아름 챙긴 겁니다. 상수도 지원 사업, 미세먼지 대책 등 지역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사업이 많아 선거 때 자신을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총선을 배제하고 차지하고서라도 충분히 지역에서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추경. 구성내용은 지역구도 아니고 대전 전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미세먼지나 환경대책의 예산이고. 제대로 된 예산 심사도 받지 않고 큰 예산 항목에 묻어서 은근슬쩍 넘어가는 의원들의 이른바 쪽지 예산이 추경심사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2급 멸종위기종인 살기 태안해안국립공원에서 포착됐습니다. 영상으로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지훈 기자와 함께 보시죠. 우거진 숲을 사이로 동물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펄쩍 뛰어오르는가 하면 먹잇감을 낚아채 흔들기도 합니다. 카메라를 응시하며 포효하기도 합니다. 멸종위기 2급 야생동물 살기입니다. 고양이보다 몸집이 더 크고 표범처럼 무늬도 있습니다. 그간 발자국이나 배설물로만 태안해안국립공원에 서식한다고 추정해왔는데 처음으로 무인 센서 카메라에 포착된 겁니다. 새들이라든지 작은 동물들이 이제 물을 한 번씩 먹고 가고 이런 곳이라서 거기에서 이제 사냥을 하는 모습이 찍힌 것 같습니다. 산비둘기나 쥐를 주로 사냥하는 살근. 호랑이가 자취를 감춘 우리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지난달 경북 포항에선 민가로 내려와 사냥하던 살기. 포획틀에 잡혔다가 방사되기도 했습니다. 태안해안국립공원에선 최근 1급 멸종위기종인 저어새를 비롯해 노랑부리 저어새와 수리부엉이 같은 희귀 조류도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가장 크게 직격탄을 맞은 상품, 일본 맥주입니다. 국내 맥주업계가 그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쟁탈전에 돌입했습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일본 맥주가 있던 진열대는 텅 빈 채 안내 문구만 붙었습니다. 일본산 불매운동에 참가한 마트가 한 달 가까이 일본 맥주를 팔지 않고 있는 겁니다.
판매 중단 운동이 시작되고 나서 우리 고객분들도 매대에 일본산 맥주가 없는 게 당연하다듯이 국내산 맥주를 많이 사용하셔서 편의점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수입 맥주 4캔에 10,000원은 편의점의 대표적인 할인 행사인데요. 하지만 불매운동이 확산되자 편의점 업계는 오늘부터 이 행사에서 일본 맥주를 모두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반사 이익은 국산 맥주가 누리고 있습니다. 주로 한국산 먹고 있고요. 또 한국산은 당연히 참여해야죠. 일본 맥주는 거의 안 먹고 있고요. 국산 맥주 많이 마시고 있어요.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 맥주 판매량은 1년 전보다 40% 넘게 줄었습니다. 캔맥주 매출 1위였던 일본 맥주 아사히는 1위를 국산 맥주 카스에 내주고 7위로 밀려났습니다. 국내 맥주 업계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1위인 오비 맥주는 성수기에 이례적으로 출고가를 4% 넘게 낮췄습니다. 하이트는 신제품을 잇따라 출시하며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일본산 맥주의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 경기 침체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어서 대형마트들이 최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결국 제품 가격을 내리고 제품 수는 줄이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홍유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병에 4,900원짜리 와인이 주류 진열대에 가득 놓여 있습니다. 미국 소매점에서 10,000원 넘게 팔리는 제품이지만 가격을 절반 이상 낮췄습니다. 보통 3,000병 내외로 국내에 수입이 되는데요. 100만 병 이상 한 번에 발주되면서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이마트는 올 2분기 사상 첫 영업이익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 위기 돌파를 위해 초저가 전략을 꺼내든 겁니다. 이런 비누와 양말 같은 생필품 30개 제품을 1년 내내 초저가로 판매하는 건데요. 올해 안에 이런 제품을 200개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지금 싸다고 그래 이번 생각도 안 다 2개 사갖고 가는 거야. 생활이 필요한 거잖아요. 안 살 수는 없고 사야지 되는데 지금 요 경제 힘들 때 요 시기에 맞춰서 이게 나와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최근 주요 대형마트들의 매출이 5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부진이 이어지자 업계는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롯데마트는 38개나 되던 자체 브랜드 PB를 경쟁력 있는 10개로 줄이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홈플러스는 온라인 쇼핑몰을 특화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한국계 미국인 에이드리언 홍은 스페인에서 북한 대사관에 침입했었죠. 그가 이끄는 자유조선의 변호사를 채널A가 만났습니다. 인터뷰 때 북한 대사관 내부의 비공개 영상도 볼 수 있었는데 그 속에서 북한 외교관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김정일 초상화가 내동댕이 쳐진 직후였습니다. 김정한 특파원입니다. 지난해 2월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반북단체인 자유조선은 벽에 걸린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내동댕이 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자유조선의 리더인 에이드리언 홍은 대사관 침입을 주도한 인물로 지목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유조선과 에이드리언 홍을 변호하고 있는 윌루스키 변호사가 채널A의 추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초상화를 부순 뒤 곧바로 촬영됐다고 윌루스키 변호사가 밝힌 이 영상에는 북한 대사관 직원과 자유조선 관계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어 북한 대사관 직원이 고개를 뒤로 젖히며 환하게 웃습니다. 당시 벽에 걸려있던 김일성, 김정일 액자는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This was not quite what the North Koreans said it was. And in fact, what Free Joseon has said from the very beginning is true, which is they were invited. 한마디로 에이드리언 홍 등이 북한 대사관을 침입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 연방수사국 FBI가 태도를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And they switched really on a dime, meaning in a week or two, from giving him information about threats against him to seeking his arrest. 관련 동영상 공개 등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Is it coming soon? I hope so. I would just say stay tuned. 뉴욕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네, 홍콩에서는 시위가 매주 계속되고 있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홍콩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권호혁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홍콩 도심에 위치한 한 호텔.
대만 이민 설명회를 듣기 위해 모여든 홍콩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香港这1-2年的政治环境就比较不太好，所以呢就有这个决定。因为台湾的居住环境就比较宽广比较舒服。 최근 범죄인 중국 통합법을 놓고 반중 정서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탈중국 행렬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6월 이후 매주 주말마다 홍콩 도심에서 이런 대규모 시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시위대를 폭행하는 백색 테러까지 발생하면서 홍콩 내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这个 extradition 的这个逃犯条例开始他们讲说我已经想要去移民的想法。坦白说，好多香港人，包括我自己，都不太相信内地的司法。 실제 올해 대만에 이민을 신청한 홍콩 시민은 지난해보다 27% 늘었습니다. 중국 지도부의 비판적인 책을 판매했다가 강제 연행됐던 반중 인사도 지난 4월 대만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香港只有2条路，一个是继续反抗，另外一个就是按他的意思，最后一个出路就是你可以的话就离开香港。 홍콩 시민들은 아이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고 강조합니다. 也是为小孩了，开心就好了，开心就好啦，开心就好，对，享受生活就好啦。 홍콩의 정치적 불안이 커지면서 대만으로 향하는 이민자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타이베이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중국에서 고급 외제차를 탄 여성이 자신의 앞을 막았다며 앞차 운전자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 영상이 퍼지며 중국 전체를 달구고 있습니다. 오늘의 세계 정한희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고급 외제차 포르쉐에서 내리더니 앞차 운전자에게 다가가 삿대질합니다. 앞차 때문에 차량을 돌리지 못했다는 건데 유턴 금지 구역이었습니다. 급기야 남성의 뺨을 때리는 여성. 거지 같은 차를 몰면서 감히 포르쉐를 막는다고 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성도 참지 않고 더 세게 응수하면서 여자가 쓴 모자는 날아갔습니다. 이 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누리꾼들은 여성의 신상 털기에 나섰고 남성은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很大的影响，昨天说了些话，让我老婆和这个男生过世的我们想放松。 당시 여성은 교통법규 위반과 복장 불량으로 우리 돈 4만 원가량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숲을 가득 메웠습니다. 러시아의 시베리아 극동 지역에서 난 대형 산불이 한 달 넘게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남한 면적의 3분의 1에 달하는 산림이 사라졌습니다. Сильного задымления и плохой видимости не во все населенные пункты удается выполнить посадки. 러시아 당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까지 투입했지만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짜증이 몰려오시죠? 긍정적인 마음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도 습도 높은 찜통더위가 이어지겠고 불쾌 지수는 매우 높겠습니다. 후텁지근한 날씨에 식중독 발생 가능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어제까지 경고 단계에 머물던 식중독 지수는 오늘 위험 단계로 진입했는데요. 음식을 조리하거나 먹기 전에는 비누를 이용해서 30초 이상 손을 씻고 설사나 구토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병원에서 처방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구름량이 많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전국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25도 안팎으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씩 더 올라서요. 서울 33도, 대구 36도, 대전은 35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기온은 점점 더 올라서 다음 주 초에는 서울 기준으로 36도까지 오르겠고요. 볕도 더 강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일본이 보복한다면 제2의 독립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경고입니다. 일본에서 기술 독립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재계에서는 이거 50년 걸린다고 말하겠습니까? 집권당인 민주당이 앞장서길 바랍니다.
규제 풀고 대기업, 중소기업 기술 상생 생태계 만들고 과학교육 확 바꿔야 됩니다. 지금 분하다는 이유로 꺼낸 제2의 독립이 아니길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